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은 평생 운이 좋고, 운 없는 사람은 평생 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운이 없다면 그냥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혜여정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요. 1987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분은 50 중반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돈도 좀 벌었고 직원도 늘었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믿었던 직원이 배신하고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저는 그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누구와 사업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분은 착했습니다. 의리도 있었고, 성실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의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다 제 친구들인데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석 달 후 그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누가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신다면,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마음이 무겁다면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헐뜯는 사람. 199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60 초반이셨는데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분 아드님이 그해 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친구처럼 지낸 분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그분께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 톤이 확 바뀌더랍니다. 아, 그래. 축하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대답도 짧고 금방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 당신 아들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고 다니던데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그분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 회사도 들어가기 쉬워졌나 봐. 우리 아들은 훨씬 좋은 데 다니는데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30년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바로 자기 손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축하는커녕 나이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방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아프셨을 때 친구는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너무 적극적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보다 못할 때만 다가왔던 겁니다. 자기보다 나아 보일 때는 질투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분과는 이제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년 인연이 아깝지 않냐고요? 아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 친구는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깎아내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1년쯤 지나서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좋은 곳에 취직했고 남편 건강도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운을 막습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나쁜 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나쁜 기운이 여러분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멀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1995년 한 남성분을 상담했습니다. 60 중반이셨는데 최근 들어 건강이 자꾸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자주 만나셨는데 그분이 화를 잘 내셨습니다. 산책하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화를 내고,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내고, 버스 기사가 운전을 거칠게 하면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좀 급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언제 또 화를 내실까? 어떻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줄이세요.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화라는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좋은 기운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가 봐온 바로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늘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게 평온한 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늘 화나 있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도 점점 화를 내게 됩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던 복도 멈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온함입니다.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건강도 지키고 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뒤에서 헐뜯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운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험담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이 보이니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다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알아채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막판에 틀어집니다. 운이 풀리려다가도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사례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3번째 부류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2001년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시간 나면 같이 여행 가자.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막상 그분이 힘든 일이 생겨서 연락하면 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놀러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바쁘고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분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진심입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식습니다. 귀찮아지고 다른 일이 생기고 결국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기운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흐트러진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해집니다. 원래 성실하던 사람도 점점 변합니다. 에이, 괜찮아.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올까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한테 옵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해내는 사람한테 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 없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4번째 부류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건 3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2008년 한 남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최근에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와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일도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친구가 자꾸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도 헷갈리고 버스도 잘못 타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가 넘어도 친구가 안 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1시간 넘게 혼자 기다렸던 그분은 그날 너무 허탈했다고 하셨습니다.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였고, 그게 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상대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로 취소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50년 인연이라도 이제는 거리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단순히 만나기로 한 게 아닙니다.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운도 막힙니다. 5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남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장 알아채기 어렵고 가장 위험합니다. 2015년 봄 잊을 수 없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전화로 예약하실 때부터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해 초에 그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환갑이 넘어 처음 보는 손주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차갑고 건조하고 뭔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딱 30초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건 그렇고 말이야. 요즘 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통화를 끝내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뭔가 찝찝하고 기쁨이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다고요. 하지만 오랜 친구니까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있잖아. 난 너한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모임에서 너 이야기를 하더라. 손주 하나 태어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벌써 손주가 셋인데 별거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합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분은 그날부터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집안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다고요. 그리고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셨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는 어땠는지,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친구는 축하는커녕 요즘 그 대학도 아무나 가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을 때 친구는 승진하면 일이 더 힘들어질 텐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친구는 관리비가 얼마냐고, 비싸겠다고, 살기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힘들 때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친구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구는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알겠더랍니다. 그 친구는 자기보다 못할 때만 좋아했던 겁니다. 자기보다 나을 때는 배 아파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랬던 겁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그분은 또 우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40년을 그것도 모르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그 친구분과는 이제 헤어지셔야 합니다. 40년 인연이 아깝지 않냐고요?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이제는 놓아주셔야 합니다. 1년쯤 후에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밝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40년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인데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요. 질투하는 사람의 기운은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신기하게도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생기려고 하다가도 막판에 틀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샘하면 못 산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자기가 망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이 더 커집니다. 좋은 기운이 선순환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이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헐뜯는 사람, 감정을 주체 못하는 사람, 말만 하고 실천 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운이 막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가분 기억하십니까? 1987년에 저를 찾아왔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제 조언대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고 정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달 만에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3년 후에는 사업이 안정됐고 5년 후에는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로 결정되더군요. 나쁜 사람을 멀리하니 좋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니 갑자기 운이 풀린 경우를요. 반대로 나쁜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 불행해진 경우도 봤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용기였습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정이 들었어도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용기. 그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요즘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혹시 그 사람 때문은 아닌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연락이 와도 천천히 답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모임이 있어도 빠지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 풀리던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을 들이세요.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분, 함께 있으면 편안한 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 약속을 지키는 분, 평온한 분,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운이 열린 삶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쁜 사람과는 멀어지고 좋은 사람과는 가까워지시길. 그래서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시길.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혜여정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 있으신가요? 나쁜 사람 멀리하고 나서 운 풀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